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가 신고가 영역을 계속해서 터치를 해주면서 코스닥은 연고점을 경신을 해주면서 흐름을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1% 안팎의 상승 흐름 그려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떤 종목 보면서 다음 주 준비해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기분 좋은 금요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그중에 하나 리뷰를 좀 먼저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테스인데요. 이 종목 저희 8월 29일에 만나봤습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 15%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에서 또 급등이에요. 13% 급등 나와주고 있어요. 자, 테스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테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완연한 반도체 업사이클로 진입하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지연되었던 투자가 이제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수혜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사실 어제 이제 CT 그리고 오늘 뭐 우리 각사에서 디램과 낸드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HBM을 주로 이제 시장이 봤다면 레거시 쪽에 대한 이제 어떤 업사이클의 진입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 이제 소부장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년 만에 투자 사이클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장비주를 잘 보셔야 되고 홀딩 관점을 여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주들 그동안 좀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기 때문에 조금 급등이 나올 때 팔까?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시기 마련인 것 같아요. 하지만 4년 만에 도래한 사이클,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테스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데 홀딩 관점 가져가시면서 추가적인 대응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발굴로 이어가 볼게요. 헤드라인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K뷰티 계속해서 흐름 좋게 나타나고 있죠. 패키징사를 한번 주목을 해볼 때인데 과장님과 사실 패키지사 이야기 이전에도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펌텍코리아에 이어서 3화, 연우도 뜬다라는 제목인데요. 다음 타자는 용기업체, 이제 흐름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올까요? 오늘 아마 시장에서 되게 어제 오늘 핫한 종목이 농심인 것 같아요. 예. 농심의 상승의 배경을 보시면 캐대언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컬처가 확산이 되면 먹거리만 확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제 상반기에 랠리를 펼쳤던 화장품주들이 다소 이제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저는 그 캐대언의 결국에는 이 모멘텀이 뷰티 쪽으로도 분명히 도래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 지금은 주가는 쉬어가지만 모멘텀은 가속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쉬어갈 때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용기업체들은 사실은 거의 독점 체제로 굳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저는 오히려 이제 조정 시에는 좀 잘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캐대언을 등에 업고 오늘 농심의 주가가 정말 매섭게 치고 오르고 있습니다. K컬처의 열풍이 과연 농심에만 머무를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지켜볼 종목은 펌텍코리아가 되겠는데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레벨업, 두 번째는 우상향입니다. 패키징 업체의 입지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요? 네. 일단은 패키징 업체는 이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가장 좀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도 그렇게 사실 멀티플을 높게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패키징의 차별화를 둔 이제 K 뷰티 제품들이 글로벌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을 하면서 한국의 브랜드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사 역시 결국 이제 패키징이 곧 차별화 포인트다라는 것에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패키징 업체들의 입지가 단순히 이제 OEM 쪽에서의 후방 쪽이 아니라 기술력 전반에 이제 어떤 전략적 파트너 쪽으로 좀 리레이팅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품과 브랜드의 유행 주기가 굉장히 빠르게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행이 빠르게 트렌드가 이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네. 브랜드사들이 패키징 생산 라인을 과거처럼 이제 내재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외주 쪽으로 패키징을 이제 의존하는 부분들이 결국 동사의 리레이팅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그 아시겠지만 펌텍코리아는 프리몰드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인 모델을 이제 금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고객사한테 선 제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수의 고객사가 확보되는 그런 선순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실적도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좋아지고 있고 ASP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펌텍코리아 실적 추이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키워드가 저희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주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예, 역량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수주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브랜드사에 관심을 받고 있는 고부가 가치 신제품 쪽도 계속해서 이제 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ASP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P는 증가하는데 Q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보신다면 결국에는 24년도 하반기부터 좀 선제적으로 증설을 진행을 했고요. 육공장 같은 경우는 26년 2분기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공장 준공 이후에 6공장 준공까지 당분간의 증설 효과가 뭐 제한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어떤 기존의 라인의 어떤 효율화 작업이라든지 지금 25년도 올해 초에 이제 램프업 같은 것들 감안을 하면 뭐 반기별로 안정적으로 캐파는 증가될 거다. 그래서 Q는 안정적으로 증가될 거기 때문에 걱정할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섹터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어떤 성장을 보고 지금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테스도 모두가 관심 갖고 있지 않을 때 과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셔서 오늘장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애기야기씨님께서 유 과장님 테스 감사해요 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지금 화장품 용기주들이 좀 비슷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조정이 살짝 나와줄 때 우리가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펌텍코리아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64,000원 아래에서는 저는 매수 관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75,000원, 리스크 관리 구간은 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펌텍코리아 오늘 매수하기에도 충분히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64,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고려해 보셔도 좋겠고요. 목표가로는 75,000원, 손절가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수출 규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테스에 이어서 반도체 이야기를 또 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PSK 주가가 방긋 웃고 있는 요즘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수혜주로 봐야 될까? 그리고 어떤 쪽을 소부장 가운데에서는 어떤 쪽을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제 PSK를 오늘 제가 가지고 왔는데 PSK는 제가 반도체 업사이클이거나 아니면 예. 투자 사이클일 때 뭘 사야 되지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때 가장 편안한 선택지가 PSK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은 동사의 모멘텀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미국, 중국의 반도체 패권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동사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의 기대감을 또 한껏 끌어올려 주셨는데 반도체 업사이클이 도래할 때 보통 이야기하는 종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PSK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있는데요. PSK의 첫 번째 키워드 모멘텀 점검해보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의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고 얼마나 매력이 있는가 또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 이야기. 지금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 호재를 누리고 있다고요? 네, 주식 중에서 가장 내가 접근하기 좋은 1등 주식은 밸류에이션 싼데 모멘텀 좋은 주식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테스였던 것 같고요. 예. 지금 PSK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모멘텀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한 어떤 호재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니케이 신문에서 TSMC가 2나노 지금 라인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중국산 제조 장비를 전면 배제하겠다라는 결정이 났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재해 가능성의 언급이 거론된 장비는 지금 그 중국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로 있는 메슨 테크놀로지입니다. PSK의 경쟁사인데요. 동사는 이제 뭐 동일한 PL 스트립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PSK와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계속 이제 치열하게 다투는 최대 경쟁사인데요. 메슨테크놀로지의 글로벌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이 갈등이 심화된다면 줄어들게 될 거고 그 자리를 결국 PSK가 대체를 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동사가 그러니까 그 메슨테크놀로지가 미국계 쪽이었는데 이제 중국계 사모펀드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분류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TSMC가 이제 시작이고 다양한 북미 고객사 그리고 미국 내에 투자를 결정한 국내 반도체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자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중국의 장비를 넣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죠. 그러면 PSK는 결국에 굉장히 큰 수혜가 지속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PSK는 워낙 PR 스트립 장비의 글로벌 1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파운드리 고객사 그리고 뭐 삼성 쪽의 테일러 그리고 이제 TSMC 애리조나 이런 쪽에서의 신규 투자 라인에서의 수주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서 우리가 어떤 쪽을 봐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과장님께서는 소부장 가운데에서도 전공정 장비 쪽이 가장 유망해 보인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 주식이 쉬운 것 같다가도 어렵게 느껴지는 지점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로 인한 호재를 PSK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지분 구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지금 TSMC가 생산 라인 내에 취하고 있는 중국의 장비 업체, 사실 미국 업체긴 한데 중국의 사모펀드 지분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수혜를 PSK가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밸류 점검을 좀 해볼 텐데요. 저희 밸류에이션 체크해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동사가 이제 주가 조정이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중국 내 점유율 하락, 그다음에 이제 인텔 쪽에서의 투자 축소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현재로서는 투자액 증가로 인해서 중국 내 점유율은 유지가 되고 있고 인텔 역시 기존 매출 비중 유지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투자가 진행될 디램 3사의 캐펙스 사이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여기다가 삼성전자에 이미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는 파운드리 투자가 더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스의 투자 포인트와도 동일하게 삼성전자 원시 양산 전개에 따라서 P4 라인에 대한 투자 수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사실 원시 공정에 대한 그 삼성전자의 그 수율이 뭐 상당히 상반기엔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현재는 수율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본격적인 원시 전환 투자가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1 쪽에 대한 투자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투자 사이클에서의 수혜주들 주목을 해보셔야 될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슨테크놀로지의 점유율을 가져오는 부분도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동사의 과거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여전히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입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레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 가능 구간은 28,000원 아래에서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테스 13% 급등하고 있죠. PSK의 앞으로 향후 흐름을 오늘 테스의 주가가 좀 미리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격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 구간 28,000원 이하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3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테스와 PSK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